안녕하세요. 공대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해서 어려운 함수들을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예제 파일에 매출 현황 시트를 볼게요. 왼쪽에 매장별로 매출 현황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세일즈 요약표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매장별 매출 현황표를 보고 이 오른쪽에 세일즈 요약표를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이 총 판매 금액을 지점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SUMIF 함수를 사용을 할게요. 제6셀을 선택하고 SUMIF 조건을 찾을 범위 비열을 전체 선택할게요. 그리고 조건 총 판매 금액이 입력된 D열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본점의 평균 판매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average if를 사용할게요. 인수 구성은 SUMIF와 동일합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 평균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는 총 수수료를 계산을 할 건데 앞에 구한 이 매장별 총 판매 금액에 이 순 판매 금액을 뺀 함수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 왼쪽 표에는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먼저 총 판매 금액에 마이너스 SUMIF를 사용해서 조건을 찾을 범위, 조건, 그리고 순 판매 금액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이렇게 총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걸 자동 채우기로 모든 지점에 함수식을 적용을 해볼게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원하는 결과값을 위해 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응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초보자들에게는 사실 이게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식 대신에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대량의 데이터를 요약 및 계산해주는 분석 도구예요. 대화형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레이아웃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제 매출 현황 시트 2로 와서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 탭에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할게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시트 1이라는 새 워크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왼쪽에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나타났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 창에 매장 구분 필드를 이 아래에 있는 행 영역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 총 판매 금액 필드를 쭉 드래그해서 값 영역으로 그리고 순 판매 금액도 필드를 선택해서 쭉 드래그해서 값 영역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매장별로 빠르게 총 판매 금액과 순 판매 금액이 집계가 되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집계된 판매 금액의 숫자 표시 형식을 좀 통일을 시켜서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의 값 영역에 있는 이 총 판매 금액 필드를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을 누릅니다.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아래 표시 형식을 눌러주세요. 셀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범주의 숫자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해 체크를 해줄게요.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역시 순 판매 금액도 표시 형식을 좀 통일을 해주죠. 값 영역에 있는 순 판매 금액 필드를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을 눌러주세요. 셀 서식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숫자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만약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든 원본 시트의 데이터를 수정을 했으면 이 피벗 테이블에 수정 데이터가 반영이 되도록 세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매출 현황 시트 2로 와볼게요. 그리고 이 표 안의 데이터 중에서 19행부터 33행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 강남점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삭제를 해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그럼 강남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졌죠? 다시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시트 1로 돌아오면 근데 여전히 피벗 테이블에는 강남점의 데이터가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세로 고침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매장 구분의 강남점 데이터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수를 사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것보다 피벗 테이블로 매우 쉽게 데이터를 집계 했는데요. 이렇게 간편한 피벗 테이블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알아두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세로형 데이터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모든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벗 테이블을 생성을 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이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벗 테이블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170페이지에 좀 자세히 다루어 두었어요. 그 다음 그룹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에 없는 항목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제 매출 현황 3시트에는 카테고리별로 총 판매 금액과 순판매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 카테고리를 성격별로 묶어서 또 하나의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제 시트 2로 올게요. 이 예제 시트 2는 매출 현황 3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피벗 테이블입니다. 물론 이 원본 데이터에 표에 열을 하나 추가해서 새로운 항목을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피벗 테이블에서 바로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필드 창에 행 영역에 있는 이 매장 구분 필드를 선택해서 필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 필드를 워크시트 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필드를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행 영역에 있는 매장별 데이터가 사라졌죠? 그럼 대신 이 필드 목록에 있는 카테고리 필드를 행 영역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카테고리 명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마우스 포인트가 십자가 모양이 되었을 때 쭉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변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격별로 카테고리 위치를 한번 변경을 해보죠. 그룹을 만들 카테고리를 저는 여성용, 그리고 남성용, 그리고 언더웨어, 마지막으로 스포츠웨어로 성격을 좀 구분을 해서 나열을 해봤어요. 이 상태에서 그룹을 만든 카테고리를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그룹 1이 나타나면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을 보면은 카테고리 2라는 필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행 영역에 보면 내가 만들었던 이 카테고리와 이름이 같은 필드명으로 뒤에 숫자 2가 붙어서 카테고리 2라는 필드명이 행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레이아웃 상태가 그룹을 지정을 하기가 좀 어려운 레이아웃이라 레이아웃을 먼저 변경을 좀 해볼게요. 셀을 피벗 테이블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 그룹에 보고서 레이아웃의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룹이 열이 분리가 돼서 아까보다는 좀 더 그룹을 지정하기가 좀 편한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이 요약별 정보도 좀 복잡하기 때문에 행 영역에 있는 카테고리 2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 설정을 누르세요. 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소개 없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룹을 지정하면 좀 더 편리하게 그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남성 의류 그룹을 만들어 보죠.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그럼 그룹 2가 만들어졌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룹 3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룹을 지정을 할 때에는 지금 이 B열을 선택해도 되지만 이 A열 범위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이름을 변경을 해줄게요. 그룹 1은 여성 의류로, 그룹 2는 남성 의류, 그룹 3은 언더웨어, 그룹 4는 스포츠 의류라고 변경을 해보자. 그리고 A열에 있는 이 필드명을 카테고리 2번이 아니고 9번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행 영역에 카테고리 2 필드를 선택을 하고 필드 설정을 눌러서 이 사용자 지정 이름에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어요. 9분. 그리고 소개의 합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아까 없으면 체크를 했는데 사용자 지정을 하고 합계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 이 요약은 합계 이외에 여러 가지 함수를 선택해서 값을 요약해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확인. 그럼 필드명이 구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분에 대한 합계 요약이 생겼죠. 앞에서 그룹을 만들어 새로운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필드끼리 계산식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필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매출현황 3시트의 매출현황 표를 보면 카테고리별로 각 수수료율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에서 실제 발생한 수수료 금액을 계산을 해볼게요. 시트 3으로 와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위에 분석 탭이 나타날 거예요. 분석 탭을 선택하고 계산 그룹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계산 필드를 선택을 할게요. 계산 필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이름에 만들어줄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수수료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식에는 총 판매 금액에서 순 판매 금액을 뺀 금액이 수수료가 되겠죠. 아래 필드 목록에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필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필드 목록창 아래 내가 만든 필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럼 값 영역에 지금 내가 만든 수수료라는 필드가 하나 생겼죠. 목록 창에도 역시 수수료라는 필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보면은 지금 수수료에 대한 값 합계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수수료에 대한 필드는 이 합계 요약이 나타나지가 않죠. 이럴 때 행 영역에 있는 구분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 설정을 눌러서 필드 설정 대화 상자를 나타냅니다. 그럼 부분화 및 필터 소개에 자동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계산 필드로 작성된 필드는 소개에서 자동을 선택하면 데이터 종류에 따라 결과값을 표시하게 되는데 숫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계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 매출현황 4시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함수를 사용할 때 참조 범위를 지정을 하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도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안의 데이터에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동적 참조가 가능한 엑셀표를 사용하면 참조 범위를 변경을 하지 않고도 새로 추가된 데이터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이 매출 현황 4시트는 시트 5에 있는 피벗 테이블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매출 현황 4시트의 가장 아래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추가 입력을 해보죠. 지금 63행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맨 아래 두 데이터를 복사해서 아래 65행까지 추가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트 5로 돌아와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분석의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원본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표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63행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는 63행까지 데이터가 있었지만 제가 64행, 65행에 분명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했지만 이미 범위가 63행으로 지정이 되어서 피벗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가 새로 입력이 되면은 범위를 변경을 해줘야 피벗 테이블에도 새로운 데이터가 반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원본 변경을 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원본 데이터에 동적 참조가 가능한 표를 적용을 시키는 거죠. B3부터 표 전체를 선택하고 삽입에 표 그룹에 표를 선택을 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B3부터 F65까지 범위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원본 데이터에 이렇게 표가 지정이 되면서 디자인 탭에 보면 표 이름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이 표 이름은 사용자에 따라서 표 1이 나올 수도 있고 표 2가 나올 수도 있고 저와는 좀 다르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시트 5로 이동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분석 탭에 데이터 그룹에 데이터 원본 변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63행까지 입력되어 있는 이 범위를 다시 표를 지정한 범위를 쭉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표 범위에 방금 내가 만들었던 표의 이름이 지정이 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의 표를 지정을 해뒀다면 이 원본 데이터 아래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 표가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럼 다시 피벗 테이블이 있는 시트 5로 와서 이 마지막 총 금액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합니다.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반영이 된 거 보이시죠? 주어진 상황에 대해 문제점을 알고 개선을 하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분석할 때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값을 얻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은 정확도 높은 데이터의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복잡하고 어려운 함수를 사용하지 말고 오늘 알아본 이 피벗 테이블을 잘 활용해서 빠르고 쉬운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